개수는 기둥이랑 같은 조건이잖아. 그쵸? 사각 뿔 때면 옆면에 4개, 밑면 2개. 그렇지. 그런 식으로. 옆면의 개수는 결국 밑면의 모양이 따라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옆면이 세워지는 거잖아. 그지? 자, 오각 뿔이면 옆면에 5개. 밑면 하나. 정육면체 여기 육면체라고 적혀 있고요. 육각기둥 옆면에 6개에 밑면 2개 더하면 얘는 8개죠. 그래서 4번. 사각기둥은 똑같습니다. 자, 4번 볼까요? 어렵지 않죠? 항상 밑면의 모양 기준으로 보라 그랬어. 사각뿔 모서리의 개수. 옆면에 몇 개? 4개. 밑면은 몇 개 있어? 밑면이 몇 개 있어? 하나 있으니까 거기에 4개 해서 몇 개? 모서리 개수가? 15개? 옆면에 4개, 밑면에 4개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라 그랬죠? 자, 오각기둥의 면의 개수. 옆면에 몇 개? 옆면에 5개. 그리고 밑면 몇 개? 2개. 자, 삼각 뿔대 꼭지점 개수. 밑면에 3개, 마주보는 꼭지점 하나. 이렇게. 삼각 뿔대구나. 미안해. 삼각 뿔로 봤네. 옆면, 꼭지점, 마주보고 있는 점은 다 밑면에 있다고 생각하면 3 더하기 3이네요. 뿔로 봤어. 삼각 뿔로. 삼각 뿔대네요. 이게 구분지어서 생각하라 그랬죠? 밑면의 모양 기준으로. 괜찮아요? 그 다음 넘어갑니다. 6번 볼까요? 6번은 다 괜찮네요. 스킵하겠습니다. 8번도 다들 괜찮네요. 10번 한번 볼까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입체도형 모서리의 개수. 밑면은 하나, 옆면은 삼각형. 이제 다를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건 뿔이라는 거. 그럼 밑면의 모양을 얘로 결정해야 되겠죠. 근데 뭐야? 다각형 중에 내각의 합이 1260도인 거.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 자, 기본적인 입장에 대한 걸 하고, 그 다음에 좀 쉽게 생각해 볼 만한 것도 알아보자. 자, 우선은 얘를 N각형이라고 하면 내각의 총합은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라 라고 했죠.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 n-3개. 그럼 n-3개의 선으로 잘리고 남는 건 몇 개? n-2개의 삼각형이 모여서 내각 1260도가 된 거죠. n-2는 나눠볼까? 이거 나눠야 돼. 얼마일까? 7. 그래서 n은 뭐? 9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럼 얘는 뭐예요? 구각뿔로 보고 구각뿔의 뭐? 모서리의 개수. 그럼 모서리의 개수 어떻게 돼? 옆면에 9개, 밑면에 9개에서 18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구각뿔, 즉 밑면의 모양이 구각형인 걸 추적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모든 꼭지점 기준으로 내각과 외각의 합은 180N이라는 크기를 가지고 있죠. 이것도 이해돼요? 이해됐어? 그러면 1260이라는 건 내각의 총합이죠. 거기에 몇 도? 외각의 총합이 몇 도? 360도를 더했더니 180N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좀 편합니다. 그쵸? 주고받고 하면 N은 9, 방정식 풀면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가도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둘 다 생각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 괜찮아요? 그래서
이 다면체는 평면도형에 대한 다각형에 대한 이해가 같이 와야, 다각형을 할 줄 알아야 다면체도 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다. 잘 쌓아온 것 같네요. 넘어갑니다. 오늘 거로 넘어가죠. 정다면체. 오늘 이제 정다면체 할 거야. 자, 정다면체는 이렇게 5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밑줄 먼저 하고 갑시다. 볼펜 들고 1번.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 자, 다시 합동인 정다각형. 두 번째, 각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같아야 우리는 정다면체라고 한다. 정다면체가 되기 위한 조건 두 가지 뭐? 그래서 여기 눈에 보이는 5종류밖에 없거든요. 정다면체는. 그냥 외우지 말고요. 정다면체가 5개가 되는 이유와 그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 합동인 정다각형이어야 되고 한 꼭지점에 모인 개수 같아야 돼. 그러면 정삼각형, 그 다음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이 있다고 해보자. 오케이? 잘 생각을 해보자고. 한 꼭지점에 그러면 모을 수 있는 게 가장 최소로 모이면 3개는 모아야 돼요. 최소 3개는 모여야 이게 입체도형으로 와서 붙고 와서 붙어서 평면도형이 입체도형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이제 접는 선이 된다면 이게 접혀 올라야 돼. 입체 형태로 이렇게 오므려서 붙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 3개는 필요해. 뭐라고? 최소 몇 개? 최소 3개는 있어야, 적어도 3개는 있어야 입체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한 꼭지점. 그래서 2번 여기 써놓은 거 있죠? 근데 뭐라고 써? 최소 몇 개? 3개의 면이 한 꼭지점에는 모여야 입체가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야. 최소 몇 개? 최소 3개. 자, 그러면 정사각형 3개 모을 수 있나요? 한 꼭지점에? 이런 식으로 모으면 돼요. 한 꼭지점 기준이야, 이거는. 정오각형 모을 수 있을까? 이 아이디어는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정삼각형 한 4가지 크기 몇 도? 정사각형 한 4가지 크기 몇 도? 정오각형 한 4가지 크기 몇 도? 108도. 정육각형 한 4가지 크기 몇 도? 120도. 이건 알아두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오각형은 한 꼭지점에 3개를 모으잖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정오각형 같지 않은데 어떡하지? 모양을 잘 그려야 되는데? 아, 정말 못 그린다, 그죠? 이렇게 그리면 안 되지. 요렇게. 그러면 108도 3개 모으면 몇 도예요? 그치. 이게 324도야. 물론 정삼각형 3개 모으면 180도인 거 알고, 정사각형 3개 모으면 270도인 거 아는데, 정오각형은 평면 상태에서, 이 평면 상태에서 접어 올려서 옆에 있는 면하고 이렇게 붙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360도 되면 안 접힌단 말이야. 이해됐을까? 그래서 정육각형은 어떻게 되냐면, 최소 3개는 한 면에서 모여야 되는데, 정육각형의 한 모서리 크기가 얼마라고?
120도야. 그러면 한 점에 3개 모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렇지. 한 점에, 근데 아까 입체 도형을 만들려면 최소 3개의 면이 한 꼭지점에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야 이렇게 있으면 2개씩 이렇게 이어 붙인다고. 입체가 되는 거지. 이게 몇 도예요? 360도면 여기서 접어 올릴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정육각형을 이렇게 이어 붙이면 아무리 이어 붙여도요. 입체 도형이 되기 위해서 접어야 되긴 하는데 접혀, 안 접혀? 안 접혀. 그래서 정육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정다면체는 존재해야 안 해? 존재하지 않아. 다시 정삼각형으로 한번 가보자. 정삼각형이 한 꼭지점에서 지금 몇 개 모았어? 3개 모았죠. 그럼 몇 개도 가능해? 한 꼭지점에 3개 모았는데 몇 개도 가능해? 4개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능할까? 요렇게 5개까지 가능해. 이해됐을까? 그래서 요렇게 모으면 이제 240도고 요렇게 모으면 300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뭘 넘으면 안 돼? 그렇지. 한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내각의 크기 합이 360도를 넘거나 360도가 되면 오므려지지 않습니다. 평평해져요. 그래서 정다면체는 총 몇 종류가 있어? 몇 종류가 있겠어? 몇 종류가 있어? 정삼각형 기반으로 몇 개? 정사각형? 정오각형? 이유는 정사각형이 4개가 되면 어떻게 돼? 360도가 되죠. 그래서 정사각형을 한 꼭지점에서 4개를 못 모읍니다. 당연히 정오각형은요? 안 되죠. 그래서 몇 종류가 있어? 5종류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얘를 이제 완성을 시켜보면 정4면체, 정8면체, 정20면체가 되고 이게 정6면체가 되고 여기 정12면체가 돼. 이해가 됐을까? 찍어. 요거 숫자는 지울게 그냥. 이번에 개념 정리해올 때 정답면체 개념 정리해올 때 요 표를 지금 잠깐만 요걸로 하지 마시고 일단 요걸로 하셔야 돼요. 이유를 알아야 돼. 그리고 마저 써줄게. 이거 보태 써야 돼요. 이거 보태서 써야 돼. 그 다음에 뭐지? 한 꼭지점에 모인 뭐라고? 한 꼭지점에 모인 한 꼭지점에서 내각의 합이 360도 미만이어야 된다. 요거까지 보태 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5개가 되는 거야. 정다면체가 5종류밖에 없는 이유는 한 꼭지점에 최소 3개의 면이 모여야 되는데 그 내각의 합이 360도 미만이어야 접힙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생각해 봐야 될 게 정다각형이 기반이 돼서 생각을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정다각형 입장에서 정삼각형은 한 꼭지점에 3개 모으기, 4개 모으기, 5개 모으기가 가능한데 정사각형은 3개 모으기로 끝나고요. 정오각형도 3개 모으기로 끝나요. 괜찮을까? 좀 어렵나? 이해는 됐어? 봐봐. 정다면체의 종류가 5개 뿐인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물어볼 거야. 집에서 공부해봐야 돼.
자, 보충 설명 부분에 아마 좀 설명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줄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꼭지점에서 적어도 3개의 면이 모여야 하는데 2번. 그 꼭지점에 모인 내각의 합이 360도보다 작아야 돼요. 오케이? 방금 설명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설명 보시면 정삼각형을 기반으로 하는 거 3개. 정사각형 한 종류, 정오각형 한 종류. 방금 선생님이 표로 만들었던 거 그거 있죠. 그거 그대로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모양 한번 봅시다. 정사면체. 이거는 많이 봤죠? 삼각뿔입니다. 이해됐어? 정육면체 마찬가지죠. 정팔면체 처음 보는 느낌이죠. 정팔면체. 마치 이게 사각뿔이 위아래로 붙어있는 그런 모양이야. 사각뿔이 위아래로 붙어있는 모양. 정12면체. 그 다음 정20면체. 자, 잘 봐봐. 미리 써놓으세요. 미리 써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둘이 쌍대관계, 이 둘이 쌍대관계야. 그리고 옆에 쌍대를 써놓게. 쌍대란 무엇이냐? 쌍을 대는 상대방이란 뜻이거든요. 쌍을 이루는 관계인데 쌍대관계란 각 면의 중점을 연결한 도형이, 그럼 입체도형이겠죠. 연결한 도형이 서로가 된다. 이건 좀 이따가 표로도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텐데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간단하게 왜 그런지 한번 볼게. 썼어? 확대해서 볼게. 정육면체랑 정팔면체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정육면체에 이렇게 각 면에 점을 이렇게 하나씩 찍는 거야. 그래서 이 면에 있는 점들을 이렇게 연결하잖아? 그럼 이 각 면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들면 얘가 돼. 그런데 정팔면체에서 각 정삼각형에 이렇게 중점을 연결하잖아요. 그래서 이 중점을 연결하잖아? 그럼 놀랍게도 정육면체가 돼. 그래서 쌍대관계는 뭐냐면 면과 꼭지점 개수가 서로 반대예요. 좀 이따 다시 표로 본다 그랬어. 그래서 정육면체는 면이 몇 개일까? 정팔면체는 면이 몇 개일까? 그러면 정육면체는 꼭지점이 몇 개일까? 정팔면체는 꼭지점이 몇 개일까? 어때? 쉽죠?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해됐을까? 그러면 그림이 불가능한 두 도형을 볼게. 정 20면체랑 정 12면체는 이 안에다가 점을 찍어서 그림을 그리면 엉망이 되겠죠. 우리 손으로는 못 그려요. 다만 정 12면체는 면이 몇 개야? 이거 12개죠. 정 20면체는 면이 몇 개야? 20개지. 그러면 정 12면체는 점이 몇 개일까? 여기는
요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쌍대관계로부터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쌍대관계는 미리 알아두시면 좀 더 편합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결론은 정다면체가 무엇이고 정다면체는 왜 5개밖에 없지? 그거하고 면, 꼭지점, 모서리의 개수가 각각 몇 개인지를 이제 외우긴 외워야 되는데 덮어놓고 외우는 거 얼마 못 가죠? 여러분들이 지금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이나 뭐 대각선 개수나 이런 것들을 개념으로 외우기는 했잖아. 무턱대고 외웠나? 왜 그렇게 되는지 세는 방법을 이해하면서 외웠죠. 그래서 오래 가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무턱대고 야 외워. 점 몇 개고 모서리 몇 개고 막 이렇게 하면 그 주에 백지 테스트를 보면 뭐 통과하겠지. 그리고 한 달 있다 다 까먹어. 그냥 외워. 앞에서 그림 그렸던 거 참고하세요. 책에선 바로 보이니까.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 정사가 사면체가 몇 개씩 모인 거야? 3개씩 모인 거야. 정팔면체가 4개씩 모이고 정이십면체가 5개씩 모인 거야. 사각형하고 오각형은 3개씩밖에 못 모으죠. 꼭지점의 개수는 정사면체는 4개입니다. 정육면체는요? 8개. 정팔면체랑 이렇게 반대라 그랬죠? 점의 개수. 팔면체는 6개. 20개. 몇 개? 12개. 모서리 개수. 정사면체면 삼각뿔이죠. 6개. 12개. 12개. 여기는 30개, 30개. 자, 얘네 둘이 쌍대관계죠. 쌍대관계잖아. 쌍대관계끼리는 모서리의 개수가 서로 동일합니다. 근데 그 옆에 선생님이 모서리 개수도 외우는 방법, 즉 왜 그렇게 셀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해볼게요. 모서리 개수 세는 방법 알려줄게요. 1번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모든 면을 분리시켜 보세요. 일단 모든 면을 분리시켜봐. 다 쪼개. 평면 도형으로 다 쪼개는 거야. 다각형으로. 이해됐어? 2번 그 상태에서 변의 개수를 보세요. 그 상태에서 모두 분리한 상태에서 변의 개수를 보는 거야. 그런데 분리된 다각형에서 변의 개수를 세면 얘네가 다시 입체 도형이 되려면 변 몇 개가 만나서 모서리 하나가 될까요? 그렇지. 그렇게 모든 면을 분리한 상태에서 변의 개수를 센 다음에 그걸 2로 나누면 그게 곧 모서리 개수가 돼요. 자, 선생님 잘 봐봐. 여기를 잘 봐야 돼, 여기. 이 부분을 잘 봐야 되는 게 모서리 개수는 이렇게 보면 세는 거 엄청 쉽습니다. 봐봐. 삼각형 4개지. 이해돼? 삼각형 4개야.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면을 뻥 분리시키면 12개의 변이 나오죠. 12개의 변이 나오는데 그걸 다시 합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변 몇 개가? 2개가 모서리 하나가 되지. 그러니까 3 곱하기 4를 2로 나누면 몇 개? 6. 자, 정육면체 보자. 사각형 6개야. 뻥 터뜨려. 24개의 변이 세워지죠. 그걸 다시
조립할 때 변 몇 개가? 두 개가 모서리 하나가 돼서 그러면 사각형 6개에서 24개의 변인데 나누기 1 하니까 모서리 몇 개? 좋았습니다. 삼각형 8개, 변 몇 개? 삼각형이 8개, 그럼 변이 몇 개? 24개. 근데 그걸 2로 나누면 자, 오각형 12개야. 변이 몇 개? 60개. 나누기 2 하면 삼각형 20개. 변이 몇 개? 60개. 나누기 2 하면 모서리 개수. 이해됩니까? 그래서 변의 개수는 어떻게 센다고? N각형의 N면체? 그러니까 N각형이 M개 있어요. 이런 거지. 이해됐을까? 삼각형이 4개, 사각형이 6개, 삼각형이 8개, 오각형이 12개, 삼각형이 20개. 이해됐을까? 그럼 전체 변의 개수가 세워진다고. 그 상태에서 2로 나누면 모서리 개수가 나옵니다. 결국 목표는 뭐냐면 이 표를 완성하고 외우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표를 완성하고 외우고 써먹을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그때 꼭지점의 개수 어떻게 셀지, 면의 개수 어떻게 셀지, 모서리 개수 어떻게 셀지를 관계로 이해하면 기억이 되게 오래 간다고. 그치? 꼭지점과 면의 개수는 뭘 따져보면 돼? 쌍대. 다시 꼭지점과 면의 개수는 뭘 알아보면 돼? 쌍대를 알아보면 돼. 그치? 그러니까 정육면체의 꼭지점 개수는 정팔면체의 면의 개수와 같겠죠? 정팔면체 8개 있잖아, 면이. 그러니까 꼭지점 이쪽은 8개, 이쪽은 6개. 이렇게 외우셔도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쌍대 관계로. 이해됐어? 이거 썼어요? 어쨌든 이번 주에도 확인학습 시간에 요 정다면체의 백지 테스트는 볼 거예요. 모양 그리는 건 안 시킬 거야. 사실 그리는 거 어렵잖아. 그리는 거 안 시킬 건데 표로서 완성하고 단순히 외웠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도 다 물어볼 거야. 설명하시오 시킬 거예요. 잘 고민해서 오세요. 자, 그래서 그에 대한 전개도가 밑에 나오는데 사실은 정 20면체나 정 12면체 처음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12개짜리 주사위 만들기가 초등학교 때 아마 있었을 거야. 안 했나? 주사위 6개짜리 말고 8개짜리 주사위, 12개짜리 주사위 이런 거 한 적 없어? 띠용. 아, 그래? 초등학교 때 8개짜리 주사위, 12개짜리 주사위 만들기 중국 주사위는 12개짜리다 이래가지고 이 전개도 잘라가지고 붙여서 12개짜리 주사위도 있어. 이 모양이야, 이 모양. 정 12면체짜리. 아무튼 꼭 알아야 될까? 정다면체에서 잠깐만 요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정육면체에서 정20면체는요 서로 평행하다는 건 마주보고 있다는 거지. 평행한 면이 존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육면체도 이 한 면을 잡으면 너랑 마주보고 있는 평행한 면이 있다는 건 알죠? 근데 정팔면체도 사실은 이쪽 면에 평행한 면이 저 뒤쪽에 존재합니다. 정 12면체도 위에서 보니까 저기 마주보고 있는 면하고 평행한 면이 존재하고 정 20면체도
이렇게 마주보고 평행한 면이 존재해요. 그래서 주사위가 가능합니다. 이해될까? 평행한 면이 있다는 건 이걸 주사위로 만들어서 굴리잖아. 그럼 맨 위에 바닥면이랑 평평하게 맨 위에 딱 수 하나가 보여. 그 주사위가 가능해. 그러면 정사면체는 주사위 놀이를 못할까? 할 수는 있는데 바닥면을 들어서 보는 방법이 있어. 이해됐을까? 정사면체는 주사위로 도로록 돌리잖아? 그럼 맨 위에 수는 안 보이죠? 근데 들어서 아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사위 놀이를 할 수 있어. 우리가 평소에 보는 주사위는 이거야. 그런데 나머지 정8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는 맨 위에 딱 이렇게 보이는 면이 하나가 딱 나와요. 굴리면. 그게 왜 그러냐면 모든 면은 평행한 면을 서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설명들은 없어 선생님이 좀 마저 보태서 했습니다. 자, 필수예제 한번 보죠. 자, 정다면체와 면의 모양. 정사면체의 모양은 자, F 고르기죠. 정사면체는 정삼각형 맞나요? 네.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나요? 정팔면체는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죠. 참고로 정사각형, 정오각형은 한 종류밖에 못 만들어요. 한 꼭지점에서 4개가 안 모이니까. 정12면체 오각형 맞고요. 정20면체 정삼각형 맞습니다. 외우기도 좀 쉽지 않냐? 봐봐.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가 있으면 모양이 봐봐. 하나씩 건너뛰면서 삼각형이지. 그치? 그 다음에 6면체가 사각형이고 12면체가 오각형이야. 쓰는 순서만 이렇게 바꿔도 되게 쉬워. 이해됐을까? 삼각형, 삼각형, 삼각형 사이에 4, 5 이렇게 외우시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2번 볼게요. 기역, 니은, 디귿에 들어갈 수를 차례로 나열한 것은 면의 개수. 면의 개수는 당연히 이름에 있잖아요. 그쵸? 면이랑 꼭지점의 개수가 뭐야? 쌍대관계잖아. 그치? 몇 개? 6개. 근데 모서리 개수 어떻게 하더라? 오각형이 몇 개? 우리 모서리 개수 어떻게 생각을 했어? 그치? 뻥! 터트려서 변의 개수 세고 나누기 2하면 된다 그랬지. 오각형 12개니까 분리한 상태에서 변이 몇 개? 2로 나누면 몇 개? 그리고 쌍대관계끼리는 모서리 개수 같다 그랬지. 쌍대끼리는 모서리 개수 같다. 참고로 정사면체는 자기 자신이 쌍대관계예요. 면이랑 꼭지점 개수 같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사면체는 이렇게 있잖아? 각 면에 꼭지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정사면체 안에서 각 면에 중심을 연결하면 정사면체 안에는 정사면체가 들어가요. 참고로 쌍대관계를 보자라고 하면 그래서 정사면체는 면의 개수, 점의 개수가 동일합니다. 3번 봅니다. 아데노바이러스는 모두 합동이 정삼각형이면서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5개, 제일 많은 거지. 몇 면체? 정20면체. 4번 볼게요. 정삼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모서리의 개수가 12개다. 그러니까 얘는 삼각형이 면체인데 이거를 2로 나누었더니 모서리 개수가 12개다. 이해됐어? 이 식 쓰는 거 이해됐어?
삼각형이 몇 개의 면이 있는데, 이 개수를 곱하면 불리한 변의 개수가 되죠. 다시 이걸 2로 나누었더니 12가 됐다는 건 여기가 8이란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해됐어? 요것도 써놓으세요. 같이 정리해서. 생각하는 방법이야. 그냥 표를 외우면 당장 이번 주 뭐 개념 숙제 점검하고 백지 테스트 보고 할 때는 표는 완성할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설명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왜 이렇게 되나? 그때 그 생각대로 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괜찮을까? 좋았습니다. 5번 갑니다. 정다면체 설명. 정다면체는 다섯 중차. 근데 먼저 그 전에 확인할 거. F 고르기다. 정다면체는 다섯 가지 맞습니다. 정다면체에서는 꼭지점의 모인 면의 개수가 같아야 합니다. 모든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다면체 면이 될 수 있는 다각형은 3, 4, 육각형? 육각형 안 되죠? 왜 안 되죠? 좋았습니다. 한 꼭지점에 최소한 면이 몇 개 와야 돼? 3개의 면이 모여야 되는데 정육각형 3개 모으면 360도, 즉 평면 돼버리죠. 접히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된다.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이 정다면체는 4, 8, 20면체 맞습니다. 어이구 놀래라. 6번 봅니다. 자, 다음을 구하랍니다. 정다면체 한 꼭지점에 면이 최소 몇 개? 그치. 한 점에 적어도 3개 이상은 모여야 돼요. 그런데 그때 각의 크기는 얼마보다 작아야 돼? 360보다는 작아야 된다 그랬어. 그래야 이렇게 오므려진다라고 했죠. 정다면체에서 면으로 가능한 정다각형의 변의 개수는 아니야. 이거 지금 글을 잘 읽어야 돼. 정다면체의 면, 한 면의 모양이죠. 그 면이 정다각형일 때 그 정다각형의 변의 최대 개수. 최대 몇 각형까지 가능한가? 그렇지. 최대 5각형이죠. 뭘 의미하는지 알겠어? 정다면체를 만드는 한 면을 기준으로 그 다각형이 최대 몇 각형까지 가능한가? 최대 몇 각형? 5각형. 육각형 안 된다 그랬죠? 정육각형 안 되고 정오각형. 그러니까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까지 가능하니까 구했습니다. 이건 생각을 잘 해야 되죠. 자, 옳지 않은 것. 근데 이 도형 지금 뭡니까? 이거 뭡니까? 그치? 얘는 정팔면체야. 정팔면체 꼭지점 개수 몇 개? 그치? 정육면체랑 쌍대니까 점의 개수는 정육면체 면의 개수 6 이렇게 생각해도 모서리 개수 몇 개일까? 참고로 정팔면체인데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불리한 상태에서 변이 몇 개? 24개니까 2로 나누면 몇 개? 그치? 12개가 답이야. 이거 틀린 말이죠? 맞아 해보자. 한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 4개 맞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이 꼭지점 잡아봐봐. 그러면 이 점을 기준으로 몇 개의 면이 모였나 이런 거야. 이해됐을까? 근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 선생님, 이 점에는 3개가 모였는데요? 그렇지. 접으면 얘가 와서 붙잖아. 접는다는 건 얘가 와서 접혀서 얘 붙을 거잖아. 그래서 4개가 맞아요. 이해될까? 넘어갑니다. 8번 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본 정육면체죠.
어, ABEN. ABEN과 평행한 면 여기죠. 선생님이 그때 그래서 서로 마주보는 면은 같은 기호로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좀 편하다 그랬지. 평행한 면은 면은 새쌍. 3번도 맞고요. 자, FG와 만나는 모서리 어딘가요? 어떻게 찾는다고 했지? 자, 잘 봐봐. 잘 보세요. 이거 기억납니까? 전개도 겨냥도. 너네 나랑 전개도 겨냥도 안 했었나? 했잖아. 여기 이렇게 코너에 접히는 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연결해? 얘랑 얘가 이렇게 와서 만날 거고 얘랑 얘랑 이렇게 와서 만날 거고 여기는 요렇게 만나고 여기가 요렇게 만나잖아, 그치? 그래서 FG와 만나는 변은 어디야? 그렇지, CD가 와서 만나겠죠. 근데 이걸 손으로 하지 말라 그랬어.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오고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손으로 하지 말라고. 진짜 그런 친구들 많아. 전개도에서 그러니까 겨냥도에서 전개도로, 전개도에서 겨냥도로 넘어가는데 이 기본적인 관계들을 파악 안 하고 그냥 손으로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친구들인데 그러지 말고요. 언제나 이 전개도에서 겨냥도로 넘어가는,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때 이거 잘라가지고 막 이어붙이기 했잖아. 그걸 할 땐 종이로 직접 이어붙여서 했지만 이제 중학교 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관계를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꺾이는 점 기준으로 이웃하는 점이 여기서부터 한 칸 간 점끼리 만나겠지. 여기서 두 칸 간 점이랑 여기서 두 칸 간 점이 와서 만나겠지. 이해됐을까? 이렇게 연결하는 거야. B는 누구랑 만날까? B는 누구랑 만나? 이 점으로부터 몇 번째? 세 번째. 그럼 이 점으로 몇 번째? 그렇지. 얘가 여기 와서 이렇게 만나는 거지. 근데 모양으로 따져보면 이게 옆면, 이쪽 옆면 끝에서 이쪽 옆면 끝이 이렇게 쉽게 말하면 김밥 말듯이 말려서 이쪽 맨 끝점과 이쪽 맨 끝점이 이렇게 말려서 와서 이렇게 딱 붙는다 라고 생각하면 되긴 하는데 그걸 이거 하지 말라고. 손으로 이렇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꺾이는 점 기준으로 반대 방향으로 첫 번째 점끼리, 두 번째 점끼리, 세 번째 점끼리. 그럼 A는 누구랑 만나야 할까? 얘는 누구랑 만나야 할까? 얘랑 와서 만나겠지. 이해됐을까? 자, 그러면 이것도 되는지 한번 볼까? 똑같은 원리거든? 이거 한번 해보자. 얘는 어디를 기준으로 보면 될까? 그게 어디야? 여기. 그지? 여기가 이렇게 접히잖아. 그럼 어디가 만나겠어? 반대 방향으로 첫 번째 점끼리, 두 번째 점끼리. 보여? 접히는 점으로 첫 번째 점끼리, 두 번째 점끼리. 이런 식으로 와서 만날 거라고. 근데 상상을 하는 걸 좀 어려워해, 학생들이. 이걸, 그러니까 얘가 아래로 아래에서 손을 대고 막 이게 이렇게 되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얘랑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니야?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풀어. 손으로 막 이렇게 이렇게 많이 하는데 하지 말고. 찾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안쪽으로 접히게 하는 점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 몇 번째 점들끼리 만나나 이렇게 따져보시면 좋습니다. 9번. 정다면체와 각 면의 한가운데 점 연결해서 만든 입체도형 밑줄 드디어 등정. 면의 가운데 점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새 입체도형 관계를 뭐라고 했죠? 쌍대라고 했지. 정사면체는
자기 자신이라 그랬지. 그래서 정육면체, 정팔면체가 서로 쌍대관계, 정12면체, 20면체가 서로 쌍대관계라고 했죠. 정4면체만 자기 자신이 쌍대관계라고 했어. 미리 해놓으니까 얼마나 편해. 써놓으세요. 쌍대관계. 각 면의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새로운 입체 도형 뭐라고? 쌍대관계.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는 일단은 이번 주 그 1, 2차 학습은요. 3.1.1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한 세트야. 이해됐을까? 그래서 일단 개념 숙제는 정다면체입니다. (2번) 확인학습 범위는 요거고, 대신 3번 다음 주 필수 예제는 오늘 회전체 할 거예요. 다음 주 필수 예제는 요 다음 단원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건 3.1.1, 3.1.2 요렇게 풀으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회전체는 오늘 이번 주 확인학습에는 안 들어갈 거고, 이건 이제 여러분들 회전체 만드는 거 세미나 연습했었던 거 기억나요? 어떻게 하지? 회전축을 기준으로 백깔꼬마니 그리고 연결되는 건 동그랗게 이렇게 하면 회전체가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타나지 않는 게 원뿔대가 있잖아. 원뿔대는 그럼 여기서 중간에 이렇게 자르겠지. 그러면 자르기 전에, 즉 회전시키기 전 도형은 뭘까? 원래 삼각형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잘랐겠지. 그러니까 뭐야? 사다리꼴 합동이 되게 그리고 이렇게 원으로 연결해 주시면 원뿔대까지 기본적입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회전체 전개도 그냥 설명 나온 김에 다 해버릴게요. 여기서 별표 할 게 원뿔입니다. 원뿔 별표. 원기둥은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원기둥의 옆면의 이 가로 길이는 뭐와 같겠어? 밑면의 둘레랑 같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빨간색 이 둘레는 고스란히 옆면의 가로 길이랑 이렇게 만나겠죠. 너무나 당연하죠. 또 원기둥은 이미 기본적인 거는 이제 원뿔 별표한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바로 이것 때문인데, 당연히 밑면의 둘레는 뭐와 같을까? 옆면의 요쪽 호의 길이랑 같겠죠. 이해됐을까? 아니야?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러면 여기서 어떤 재밌는 일이 생기냐면 옆면의 넓이 있죠. 이 옆면의 넓이 말이야. 옆면의 넓이를 만약에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부채꼴의 넓이로 구하는데,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구해? 마치 삼각형처럼 해볼게. 2분의 1 반지름 뭐야? L. 호의 길이는 이 파이 R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2하고 2분의 1 이렇게 약분되니까 어떻게 돼? 파이 R L. 우리가 겨냥도로서 이렇게 보이는 원뿔이 있죠. 옆면의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L 곱하기 R 곱하기 파이야. 옆면의 넓이가. 이해됐을까? 나중에 다면체든 회전체든 뭐 넓이 관련된 또는 어떤 모서리의 길이와 관련된 질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때 미리 알아두면 좋겠다.
이해됐을까? 원뿔 때도 사실은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원뿔 때 옆면의 넓이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 그렇지. 아유, 좋았어. 근데 옆면의 이 반지름 위쪽 길이를 모르면 못 구해요. 알겠죠? 근데 쉽게 생각해. 큰 부채꼴의 넓이 어떻게? 반지름 곱하기 요 호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 위에서 빠져나가야 될 넓이도 어떻게 돼?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넓이도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면 원뿔과 원뿔대의 넓이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잠깐, 회전체 필수예제가 많은 관계로 홀짝 하고 끝냅시다. 알겠죠? 선생님이 회전체에서 설명을 짧게 한 이유는 뭐라고? 6학년 때 다 했어. 똑같아요. 6학년 회전체랑 큰 차이 없어요. 나중에 이제 넓이 나올 때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회전체 아닌 거 3번으로 갑시다. 자, 3번은 말을 잘 읽어야 돼요. 회전체와 축이 있을 때 축을 가지고 자르기. 자, 그래서 밑줄.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다라는 거는 세로로 자른다는 거야. 세로라는 거는 위에서 아래로야. 이해됐을까? 한번 보자. 사각형부터. 자, 이게 회전축이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그려? 합동으로 그리고 동그랗게 연결하기. 그 다음 뿔도 합동을 그리고 동그랗게 연결하기. 구도 합동을 그리고 동그랗게 연결하기. 이렇게 되죠. 그때 회전축을 포함한다는 것은 회전축을 따라서 자른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모양으로 보면 어떤 모양이지? 정면 보기랑 같아요. 결과는. 이것도 이해될까?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사실은 딱 앞에서 바라본, 정면에서 바라본 모양이다. 그러니까 얘 회전축을 끼고 자른다는 건 이 모양을 말하는 거지, 이 모양. 보여? 회전축을 가지고 이렇게 칼로 자른다는 거예요. 얘도 어떻게? 정면에서 바라보기. 얘도 뭐, 요거 말하는 거야. 그리는 순서로 따져보면 언제냐면 회전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대칭해서 데칼코마니 그리기, 합동 그리기 했던 도형을 물어보는 거겠지. 구는 어때? 근데 구는 어느 방향에서 잘라도 그 단면이 뭘로 나오겠어요? 원으로 나오겠죠. 아무튼 틀린 거 고르기 하는데 구는 어느 방에 잘라도 원입니다. 방구. 방구는 방구는 이제 요렇게 생긴 거를 요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겠죠. 그래서 반구가 되는 거야. 응? 그럼 단면 모양 어떻게 되겠어? 정면에서 보면 반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원뿔은요, 요거죠. 직각삼각형 맞아요? 이 노란색 무슨 삼각형이에요? 그렇지. 이등변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고쳐놓으세요. 기둥은 어떻게 될까? 직사각형 맞고요. 원뿔 때는 아까 봤죠? 사다리 꼴인 거.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회전체에서 중학교 회전체로 넘어올 때 다루지 않았던 도형은 딱 하나지. 원뿔대. 근데 원뿔대는 아까 간단하게 봤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추측컨대 원뿔대가 어떤 모양일지 어떻게 만들어질지 예상 가능합니다. (5번) 볼게요. 자, 입체 도형 가능하지 않은 걸 고르래요. 그러면 회전축이 몇 개 가능해? 야, 이게 회전축이 몇 개 가능하겠냐? 3개. 그치? 회전축, 여기, 그 다음 A, B도 회전축이 가능해요. 그쵸? 그래서 1번, 2번, 3번이라고 놓고 그냥 옆에 그려볼게요. 1번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 요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와서 요렇게 생긴 거. 이게 1번으로 그린 거. 2번을 기준으로 해보면 여기 약간 서 있죠? 그러니까 요렇게 그리는 거 가능하고요. 3번으로 그리면 어떻게 돼? 3번은 그러니까 약간 요렇게 되겠지? 이 모양이죠? 이해돼? 이게 3번이야. 3번 축은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그러면 여기다 뭐 해야 돼? 합동인 직각삼각형 그리고 연결하는 데를 요렇게 그려야겠지. 그치? 또 혹시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축을 다른 데다 놓을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수직이 되게. 그럼 좀 이해가 안 되지? 한번 볼게. 직각삼각형을 이렇게 세워서 그리면 여기다 만약에 회전축을 이렇게 그리잖아. 그럼 여기서 이렇게 회전시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떻게 그려? 맞은편으로 데칼코마니 그려야 되지. 짧은 선은 이렇게 올 거고 긴 선은 저렇게 갈 거 아니야. 이렇게. 이거 이해돼? 그 다음에 어떻게? 가장 바깥쪽에 회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림이 되겠죠. 안쪽 짧은 거는 요거 가까이 돌잖아. 바깥쪽 긴 거는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고. 근데 얘 모양이 1번이랑 좀 엇비슷하긴 하네요. 그죠? 회전축을 중간에 놓을 수도 있어.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1, 2, 3번이 가능하지. 한번 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다음 중 불가능한 거 뭐가 가능할까요? 일단 1, 2, 4는 되죠? 3번은 자, 그래서 지금부터 3번과 5번을 분석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 회전축이 어디였겠어? 여기가 회전축이었겠지? 이거. 요렇게가 회전축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단면이 어떻게 나와? 요런 사다리꼴이 되겠죠? 5번 봐보세요. 5번 회전축. 그럼 단면이 어떻게 나올까? 이런 직각삼각형이겠지? 회전 전의 모양이. 이해될까? 그럼 되는 거 안 되는 거 구분할 수 있겠어? 3번 가능 불가능? 5번 가능 불가능? 5번 불가능? 5번이 가능한 거죠. 5번이 만들 수 있어. 답은 3번이야. 틀린 건. 그래서 색깔 있는 볼펜으로 회전축. 왜 정답이 2개야? 한번 문제 다시 한번 볼게. 변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시킬 때래. 미안. 그럼 변의 회전축이면 1, 2, 4번 이외에 나머지죠. 근데 5번은 회전체 만드는 거 가능 불가능? 가능한데 회전축을 변으로 안 했죠. 되게 중요한 요소야. 그러니까 5번은 만들 수 있다 없다? 만들 수는 있는데 회전축을 변으로 안 했죠. 그래서 불가능. 그러니까 그래서 답이 아닌 거야.
회전체 만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어? 근데 변이 아니었던 거죠. 회전축이. 7번 봅니다.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르면 뭐가 될까? 회전축을 됐어. 자, 일단 뭐 그려야 됩니까? 입체도형 그려야겠죠? 어떻게 그려요? 합동이 되는 데칼코마니를 만들고 동그랗게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데, 일단 먼저 뭐 해야 되는 거야? 세로 썰기, 가로 썰기 두 가지 해야 되겠지? 세로로 썰면 어디까지 그린 거가 되죠? 위에서 아래로 썰면 뭐야? 정면복이었잖아. 어? 정면복이니까 얘는 어디까지? 데칼코마니 그린 것까지 이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가로 썰기는 뭘까? 회전축의 수직으로 자른다는 건 밑면과 평행하게 자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본 모양이야? 그래서 위에서 본 모양처럼 될 거고, 회전체는 회전축을 수직으로 자르면 항상 뭐가 나오겠냐? 항상 원이 나옵니다. 왜냐면 수직인 선을 그려보면 요런 선이잖아요. 이 빨간 선이 한 바퀴 돈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이 모양이 뭐가 돼? 원이 된다. 이해됐을까? 결론은 사다리꼴과 원이겠죠. 9번 봅니다. 회전축을 그러니까 회전체를 만들고 다시 회전축을 포함하는 면으로 자른다는 건 어떻게 자르는 거야? 위에서 아래로 세로 썰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고 나서 단면을 보면 어떤 상태까지 볼 수 있어? 데칼코마니한 상태. 그치? 하나씩 예를 들어볼게. 4에 3짜리 회전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회전이 되죠. 이해됐나? 그런데 회전축을 끼고 있는 면으로 자르면 결국 이 데칼코마니한 면만 나오겠죠. 이때 둘레를 보라는 거야. 얼마? 둘레 얼마? 이번엔 좀 다르게 3, 4, 5짜리를 회전시켰을 때 단면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때의 둘레는 어떻게 될까? 이때는 둘레가 16이야. 그런데 이게 3, 4, 5짜리 이거 이제 회전시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회전축을 끼고 있는 단면으로 자르면, 평면으로 자르면 이 모양이죠. 이때는 둘레가 얼마야? 이때 둘레는 14야. 고로 단면으로 자르는 도형의 둘레가 가장 길 때는 얼마? 18.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글을 잘 읽어야 돼. 다음 삼각형을 각 변을 기준으로 회전시켰을 때 그 회전체는 참고로 입체도형은 둘레가 없습니다. 입체도형은 둘레를 계산할 수 없어. 이해가 돼? 그러니 입체도형의 둘레라는 건 말이 안 되고 그때 평면으로 자르면 이제 평면도형인
상태가 되겠죠. 그때 이런 삼각형들이 나올 건데 이 삼각형의 둘레 중에 가장 긴 거. 이해됐을까? 아닌가? 그림 그리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문제 풀려면, 이해까지 하려면. 11번 보겠습니다. 전개도야. 한번 보자. 옆면의 반지름 얼마? 이 길이. 이걸 모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모선. 모선의 길이가 이쪽 반지름이죠. 당연히 밑면의 반지름 6은 여기죠. 그래서 A는 8이고 B는 6이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 지금 그러면 전개도에서 부채꼴은 옆면을 의미하죠. 근데 이 호의 길이를 물어봤네. 이 호의 길이는 누구랑 같지? 밑면의 둘레랑 같죠? 밑면의 둘레 얼마예요? 반지름이 6이면 정답입니다. 좋았어요. 자, 4번 C값 별표. 답이라는 뜻은 아니고 어떻게 구할까? 그러니까 지금 이 빨간색 길이가 서로 같잖아요. 서로 길이가 같은 이 부분을 꼭 반드시 같은 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색연필이든 뭐든. 그러면 어떤 게 되냐면 16파이에 360분의 x는 12파입니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밑면의 둘레가 같습니다. 이렇게씩 세운 거야. 이해됐을까? 아닌가? 찬서 이해돼? 옆면의 호의 길이와 밑면의 둘레가 같습니다. 이렇게씩 세우잖아. 그러면 봐봐. 선생님 따라서 해볼게. 파이 약분하고 일단 360분의 x는 16을 넘겨주면 16으로 나누면 4분의 3이 돼. 이해됐을까? 그래서 x는 270이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제 부채꼴의 넓이만 구하면 되네. 두 가지로 구할 수 있어요. 먼저 마치 삼각형처럼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12파이. 이게 기본이죠. 이게 기본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마치 삼각형처럼 구하는 방법인데, 아까 선생님이 요거 줄여서 아까 쉽게 구하는 거 봤었죠? 어떻게 했더라? 원뿔 옆면의 넓이 아까 선생님이 그래서 정리된 게 어떻게 돼? RL파이죠. 어떻게 구하든 상관없습니다. 답은 어차피 48파입니다. 36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외워두면 편한데 이거 못 외우겠으면 기본으로 이건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어떻게? 반지름 8. 그 다음 호의 길이 알아야 되는데 호의 길이 누가 알려주고 있어? 밑면이 알려주고 있어. 12파이라고. 그죠? 마치 삼각형처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아, 좋았습니다. 자, 13번 봅니다. 회전체에 대한 설명. 회전체에 대한 설명. 평면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1회전시켜서 생기는 입체도형 회전체라고 한다. 맞습니다. 원기둥, 원뿔대, 구. 회전체 맞나요? 네.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 이게 뭐지? 세로 자르기. 위에서 아래로 자르는 거야. 세로 자르기 또는 정면 보기. 이해됐어? 아니야? 이해됐어, 안 됐어? 확실해? 아. 정면으로 자르면 그 단면은 모두 합동일까요?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 다시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 여러분들이 이 말 뜻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모를 수도 있어서 선생님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게. 자, 이런 원뿔대가 있다고 해보자. 그럼 회전축을 포함해서 자른다라는 것이 이 방향으로 자를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이해됐을까? 또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정면으로 이렇게 자를 수도 있어. 어쨌든 이 회전축을 품고 있는 칼썰기는 위에서 이 방향을 바꿀 수 있겠지. 이해가 되니? 어려워? 설명이 이해가 돼? 다시 한번. 회전축을 품고 있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썰어내던, 파란색으로 바꿔볼게. 파란색 방향으로 썰던, 노란색 방향으로 썰던, 위에서 보고 이걸 이렇게 잘라낸 단면의 모양은 서로 다 어떨까? 합동이겠지. 맞는 표현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됐을 수 있어. 다른 걸 얘기를 해보자. 회전축을 포함한 단면은 하나일까? 자를 수 있는 방향이 한 방향일까? 아니지. 위에서 바라봐봐. 위에서 바라보면 회전축은 여기 점 하나죠. 이걸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회전축은 이렇게 점 하나잖아. 그럼 얘 점을 지나는 썰기가 몇 개가 돼? 무수히 많게 썰 수 있죠. 근데 어떤 방향으로 썰든 썰고 난 단면의 모양은 어떨까? 모두 합동이겠지. 그 다음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그 원은 어떻게 될까? 이건 가로 썰기죠. 가로 썰기면 회전체를 가로로 썰면 그 모양은 무조건 뭐야? 왜? 위에서 보기니까. 위에서 보면 항상 원이잖아요. 맞아요. 5번이 틀린 말인데 별표. 이거 완전 중요한 거야. 우리 방금 좀 전까지 원뿔의 전개도 그리면서 막 넓이도 구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전체는 모두 단면을 그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틀린 말이야. 그렇지. 9는 못 그립니다. 이건 알아두세요. 그냥. 선생님, 저는 9의 전개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온 얘기는 뭘까? 9의 전개도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드는 예시가 뭘까? 자, 비교한 거 있어요. compare for. 비교한 거 있어요. 그건 바로 세계지도야. 지구의 모양은 뭐지? 너무한 거 아니야? 지구의 모양이 원이라니 너무한 거 아니야? 지구는 그치, 원도 둥그니까 9잖아. 근데 우리 세계지도 보자라고 하면 이렇게 네모난 데다가 세계지도 다 그리잖아요. 대륙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와서 아시아 대륙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이렇게 인도 있고 중동 있고 막 이러잖아. 여기 이제 호주 있고 오세아니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이게 그러니까 투영법이라고 하는데 얘를 딱 맞는 구에다가 집어넣어. 그래서 이 구에서 바라보는, 즉 이 구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보이는 모양을 이렇게 펼친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생겨?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 그치, 봐봐. 구의 윗부분으로 올라갈수록 정면에서 바라보는 모양이 정면에서 바라본 모양이 어떻겠어? 크기가 계속 왜곡되겠지. 그래서 세계지도는
가장 윗부분하고 가장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지도들의 원래 크기보다 더 크게 그려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뭘 한 거야? 이런 걸 왜곡이라고 해. 에? 원래 모양과 다르게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지 실제 전개도와 딱 떨어지지 않는다. 이해돼? 그럼 니네 세계지도 중에 이렇게 생긴 거 본 적 있니? 이게 뭘까? 이걸 굴을 실제로 잘라가지고 펼친 거야. 그러니까 구가 있으면 한쪽을 이렇게 반 자르고 안 잘릴 거 아니야. 그럼 그 사이사이를 이렇게 또 중간을 걷어내는 거야. 이해됐냐? 칼질만 한다고 펼쳐지지 않거든. 중간을 이렇게 잘라내야만 평평하게 펼쳐져, 그나마. 이것도 왜곡돼. 결론은 뭐다? 구는 전개도를 그릴 수가 없다. 중요한 거야. 15번 봅니다. 1회전 시키세요. 어떻게 그린다고? 어떻게 그린다고? 네, 깔끔하니.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올 거고, 그죠? 이쪽 밑에, 이쪽 오른쪽 삼각형은 이쪽으로 이렇게 먼저 선대칭을 그리죠. 그 다음에 합동인 부분만 요래요래 그리면 끝납니다. 이런 모양 찾아보세요 라는 거죠. 몇 번? 보자. 5번이죠. 중간에 만나지 않으니까. (17번) 봅니다. ABCD를 AC를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켰을 때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 중 넓이가 가장 큰 단면은 뭘까? 일단 회전축의 수직이면 세로 썰기야, 가로 썰기야? 가로 썰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원래 생겨먹은 게 AC를 회전축으로 써야 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옆으로 그린 거야. 직사각형을 옆으로 그려야겠지. 길이 다 써봐. 여기 이제 여기가 20이고 짧은 게 12고 여기가 16이고 그러겠죠. 맞아요? 이 상태에서 선대칭을 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그리겠죠. 맞아? 이해됐을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회전체 그려봅니다. 이해됐을까요? 근데 이걸 가로 썰기를 할 거 아니야. 이 모양 이해됐어? 어떤 모양이 될지 이해됐느냐? 그러면 이걸 가로 썰기 할 때 가장 넓이가 큰 원은 여기일 거 아니에요. 여기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를 해서 원래 도형으로 돌려보내보면 어떤 상태냐면 12, 16, 20인데 바로 여기 부분을 즉 밑변을 20으로 했을 때 높이에 해당하는 이 길이가 최대 넓이가 될 때의 반지름이에요. 이해됐느냐? 쉽게 말하면 이걸 가로 단면으로 자를 거 아니야. 가로로 삭삭삭삭 자를 때 회전축으로부터 가장 어디? 멀리 떨어진 점. 이 점이 그리는 원이 가장 클 거 아니니. 그지? 그럼 x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구한 넓이랑 이렇게 구한 넓이가 같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이해됐을까? 이해 안 돼? 자, 봐봐. 다시 그려볼게. 12, 16 직각삼각형. 여기 빗변의 길이가 20인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20으로부터 높이 x를 이렇게 잡으면 그렇지. 12와 16으로 구한 넓이나 20의 x로 구한 넓이가 어떻게 했어? 같겠죠. 약분하면 10x는 96이야. 고로 x는 얼마일까? 9.6이겠죠? 또는 약분하면 5분의 48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게 뭐야? 반지름. 그럼 넓이는 어떻게 돼? 반지름이 5분의 48이면 그래서 답은 2번. 이해됐을까? 이건 조금 어려웠겠다. 근데 마지막 계산은 어려운 게 아니고 여기까지 도달하는 게 좀 어려울 거야. x를 구해야 되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그래서 다음 주에 다음 주 3.1.3 필수 예제 짝수만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